사실 남들도 더 힘들다.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시선을 돌려봐라. 너만의 길과 너만의 색깔을 찾아라. 수많은 것들을 봤지만 이건 잠시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비교로부터 좀 괜찮아지는 법이 있냐. 그러니까 비교를 상대랑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괴로워질 때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좀 괜찮아지는 법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질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도 질투의 화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교로부터 괴로운 게 있죠. 저도 이런데 사람마다 그냥 정도가 좀 다를 뿐이죠. 비교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친구가 잘 됐을 때 이럴 때 그냥 진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괴로움 1도 없이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분이 있나. 그런 비교가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감정적으로 정말 요만큼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타인의 상태와 나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부족할 때 뭐 괴로워하고 뛰어나면 좀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사실 저는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때도 있고 되게 자주 일어나요. 저도 뭐 가령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친구가 잘 나가고 이러면 저도 괴롭거든요. 아,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아직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릴 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대학교면 학벌, 뭐 취업 여부 이런 걸로 더 비교를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이제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뭐 집, 차, 뭐 사는 지역, 연봉, 뭐 누군 사업하고 이런 걸로 되게 비교에 이렇게 노출될 때가 많고 그때마다 저도 항상 괴로움을 겪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보면요, 저는 비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되게 너무 당연하고 본능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비교를 할 때마다 너무 괴롭다라는 마음은 저는 되게 순수하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저는 비교라는 거를요, 좀 생존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능인 거죠, 본능. 왜냐하면 이게 다 생존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뭐 우리가 수렵 채집할 때나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생존이라 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외모, 재력, 직업, 뭐 지역 이게 다 모두 생존이랑 그리고 내 만족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차이가 나서 괴로운 마음이 든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상대보다 내가 좀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의식을 하든 무의식을 하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좀 괴로움과 고통이 좀 올라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전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감정이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나 감정은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 이 감정을 느껴야지가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오르는 것 자체를 통제할 수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해서 코끼리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근데 이 비교가 되게 재밌는 게요. 나랑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차이가 나도 슬프지 않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손흥민보다 축구를 못한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실력일 거 아니에요. 뭐 축구를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요. 그렇다고 해서 괴롭거나 슬프지 않잖아요. 아, 나는 왜 손흥민보다 축구를 못하지 하면서 막 잠자리 못 들고 하루 종일 고통스럽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임에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라는 것은 그 나와 관련이 있고 생존과 관련이 있는 그런 거에서만 이제 일어나는 것 같고 되게 숨 쉬듯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랑 관련 안 된 거 자체에서도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내 생존과 관련해 있는 것들에서만 계속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진짜 끊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끊어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막 스님처럼 막 수행을 막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할 거 아닌 이상
그냥 삶에서 제가 느끼는 이 비교에 대한 고통은요. 비교라는 것 자체만 봐도 그냥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뭐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우리를 헤집어 놓고 이런 거라는 걸 차라리 인정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지? 비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사실 그 스님 고대로부터 그 이제 고행하시는 분들이 이거 안 하려고 이런 마음속의 욕심이나 괴로움을 없애려고 몇십 년씩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냥 현실을 살아가면서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심지어 스님마저도 풀 소유하시는 스님이 있잖아요. 그 이제 번뇌를 이겨내지 못해서요. 그래서 네, 이거는 무슨 제 생각은요. 이제 이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한 또 답을 드리자면 이제 비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비교라는 건 단순히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좀 그래서 좀 해결되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괴로워지지 않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어떠어떠한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성은 본능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가 유한해요. 이거는 딱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왜냐하면 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을 써야 되고 또 이래 우리의 인내력이나 이런 체력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한한 존재이지만 본능은 우리가 숨만 쉬고 있는 이상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쑥쑥쑥쑥 올라오기 때문에 무한동력 대 유한동력의 싸움, 무한 대 군대와 그냥 유한한 군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이 본능을 구조적으로 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는 너무나 명확한 본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책도 되게 많이 봐봤고요. 뭐 영상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뭐 사실 남들도 더 힘들다.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시선을 돌려봐라. 너만의 길과 너만의 색깔을 찾아라. 이런 책과 이런 멘트들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봤지만 이건 잠시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내가 조금 편해질 수는 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내가 비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거나 자유로울 수 없고 괴롭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고통을 받으면서 관리 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내 일상에 너무 잠식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를요. 그냥 제거나 뭐 자유의 개념이기보단 그래서 좀 완화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질투의 화신이고요. 항상 고통을 느끼고 하지만 그래도 일상을 할 때 내가 너무 세상 욕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하루하루 보내는 이런 루틴이나 일들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비교로부터 내가 조금 이제 격리되고 조금은 이렇게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제가 일전 영상에서 이제 인생은 판짝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제목이 유능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해가지고 인생은 어떤 환경에 놓여지는 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그 판짜기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경을 피하는 거죠. 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는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환경에 처하면 계속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SNS, 나를 자꾸 비교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요소들을 좀 저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 요소들을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실력 상승을 해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 상승하면 나보다 이렇게 조금 더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랑 비슷해지거나 나보다 조금 못 나갈 수 있잖아요. 소위 좀 말하면 굳이 비교하자면 그러면 이제 또 환경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베스트는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피하는 거. 예방이 피하는 게 참고 견디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장착하고 이론을 공부를 해도요.
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뭐 가령 냉탕에다 몸 이렇게 집어넣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러면 그냥 저체온증 걸리거든요. 그 그냥 잠깐 괜찮아진다고 착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괜찮아지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죠. 그 냉기를. 그래가지고 그냥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러면서 냉탕에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냉탕 나와서 온탕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사실 SNS도 재밌고 뭐 만나는 친구도 재밌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요. 내가 감당 가능한 횟수로요. 사람은 근데 좀 줄일 수 있죠. 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걸 뭐 3주에 한 번 만나고 이렇게 줄일 수 있겠지만 SNS는 사실 적당히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저는 지웠습니다.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다 지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유튜브도 이제 그냥 그런 거 안 봐요. 그럼 알고리즘이 알아서 이렇게 구조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어떤 자리를 갔을 때 이 사람 만나면 항상 좀 괴로웠다 싶은 자리는 요즘에 좀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래서 저는 그냥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판 짜는 거. 그 비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판을 짜고 그런 매체들이나 컨텐츠를 조금 이제 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 자신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성공하거나 실력 상승을 해서 내가 제일 원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내 기준으로 내가 돈 때문에 괴로우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보다 잘 벌었던 사람들을 나보다 못 버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서 그냥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그 제 마인드셋인데요. 제가 심리학 책에서 봤어요. 그게 이제 어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걸 탈중심화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비교해서 올라오는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 고통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이 생각으로 없애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막 어떠한 사실, 뭐 마인드셋 이런 걸로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굶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굶겨서 없애버려야 된다. 좀 그냥 이렇게 소멸시켜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탈중심화가 이게 이제 감정한테 먹이를 안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면 그때 오히려 아니야. 저 사람은 사실 행복하지 않아. 아니야. 내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비교 이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 감정과 이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성을 딱 넣었을 때 우와 상쾌해 나 행복 비교로부터 자유로움 이게 아니라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금방 끝날 감정이 괴로움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냥 그 감정이 계속 간대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나를 지배할 때 막 생각을 하고 뭘 하려는 게 오히려 그냥 먹이를 주는 거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막 이런 거 해봤자 코끼리 생각 계속 나듯이요. 그래서 탈중심화는 쉽게 말해서요. 그냥 이 감정과 이 생각을 그냥 두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다가 뭐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더하려고 하지도 않고 곱씹으려고 하지도 않고 약간 뭔 느낌이냐면 그래 넌 그냥 내 머릿속에 있어. 떠올랐구나. 그래 괴로운 생각아. 어서 와. 그래. 이렇게 존재를 인정한 다음에 그래 나 이제 너한테 먹이 안 줘. 그냥 내 몸속에서 놀다 가. 알아서 가. 나는 그냥 내 다른 일 할란다. 이렇게 하는 접근법이 이제 탈중심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뇌가 강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한다라고 하냐면 그 심리학에서 이 감정이 들어왔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두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얘가 점점 이제 완화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그래서 소위 다른 걸로 있는다는 느낌처럼 이제 뭐 괴로움이 막 들어와서 그래 괴로움아 들어왔어 그래 비교 때문에 좀 내가 힘든 생각이 들었나 보다 거기 있어 나는 그냥 밥이나 먹을란다 쇼츠나 볼란다 일이나 할란다 이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잊혀져 있잖아요. 어느새 그러면 뇌에서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강화가 되고 주기가 짧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괴로운 감정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뇌 자체가 더 이상 이 감정에 집중을 안 하도록 이미 강화가 돼 있어서요. 탈중심화가 약간 그런 훈련법이고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왜 처음에 이 접근법 두 가지 환경을 피하고 탈중심화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책에서 이게 나와요. 이 탈중심화는 그 해당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냉탕의 비유처럼 내가 냉탕 안에 있으면서 그래 냉기야 왔냐 그래 너 그냥 뭐 차갑나 보다 그래 너 날 차갑게 해. 난 신경 안 쓸란다 해봤자 저체온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중심화는 이 냉탕에서 일단 나간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로 치면 나를 비교하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SNS를 보면 SNS 그거 계속 쳐다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 나가지? 이게 아니라 뭐 비교야 와라. 뭐 내가 넌 신경 안 쓸런데 이게 아니라 SNS 이제 끄고 나서 탈중심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접근법과 2번 접근법 환경을 만들고 탈중심화는 그래서 세트의 개념인 거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그나마 되게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전 이 두 가지를 거의 이제 생활화처럼 하고 있는데 아예 없잖아요. 저는 지금 유튜브도 사실은 제가 언제 보냐면 이 유튜브로도 요즘에 그 비교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마저도 좀 바쁘다 보니까 거의 그냥 뭐 저도 설거지하거나 뭐하고 틀어놓으면서 이제 귀에 꽂으면서 들을 정도이지 이제 뭐 이런 비교를 할 일이 없고 SNS 아예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탈중심화는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완화가 돼요.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니 자꾸 외부 정보를 받게 되고 저도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때마다 이제 비교도 되고 뭐 아니면 아내랑 대화할 때 누군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이제 저도 그런 걸 어디서 주워 듣고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비교가 돼서 괴롭긴 하지만 확실히 감당이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루에서 괴로움 때문에 내가 조금 하루에 동력을 잃는다. 아니면 좀 그 감정에 빠져 있는다.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냥 살아가는데 안고 갈 수 있는 감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요, 훨씬 더 우선순위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일 베스트는 사실 진짜 겁나 바쁘게 살면 비교를 할 일이 없으니까 비교를 할 시간마저도 없애버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뮤지컬 배우 할 때 이제 SNS를 그때는 했었어요. 배우랍시고 좀 홍보한다고. 그러면은 나 빼고 다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진짜 프리랜서는 돈 많이 버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일 많이 하는 게 부럽거든요. 근데 동료 배우들은 다 작품 있고 막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너무 괴롭다가도 이 비교가 싹 잊혀지는 순간이 저도 작품 들어갔을 때거든요. 작품 들어가면 바쁘잖아요. 그럼 SNS 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졌다기보다 그냥 비교가 아예 개입이 안 되어 있는 그냥 비교를 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바쁘게 산다. 그리고 결국에 비교할 틈도 없이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 비교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그냥 비교로부터 제일 자유로워지는 법은 그냥 겁나 바쁘게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냥 내 할 일, 내 살 길 챙겨가면서 제일 바쁘게 사는 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말씀드린 좀 관리를 하면 환경을 좀 조성하고 이제 탈중심화 같은 이런 심리 기법을 이용해서 좀 관리를 하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겨내고 벗어나려고 하고 이 비교라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면 안 할수록 오히려 이런 박탈감, 괴로움이 저를 괴롭히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배고픔이랑 같은 그런 진짜 본능, 졸림 이런 본능이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워지려고 하거나 없애버리려는 건 오히려 조금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 그냥 그때그때 관리를 하듯 이렇게 그냥 안고 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답이 없는 느낌이에요. 항상 삶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그리고 특히 감정이라는 건 특히 정답이나 완벽한 해결책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좀 이제 그래도 좀 송구한 게 명확한 질문 이러이러하면 이게 제로가 됩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답을 못 드려서 좀 민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비교로부터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린 자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 영상은 그냥 얜 그렇게 사는구나 정도로만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럼 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만약에 들게 했다면 제가, 그러면 그거마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관리하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정리하자면 비교는 본능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완벽하게. 그냥 단지 비교를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탈중심화와 같은, 그냥 비교를 통해서 괴로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 너 괴로운 마음 왔구나, 이 감정을 인정해주고요. 다음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먹이를 안 주게 그냥 마음속에 두고 다른 일을 집중해 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그냥 관리를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베스트는요, 비교할 틈도 없게, 뭐 SNS든 스마트폰 쳐다볼 틈도 없게 겁나 바쁘게 사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서 지내면요, 비교를 아예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든지 제 생각이, 경험이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생각보다 제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